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출산 전에 생리통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산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자궁 내막증, 내막증은 난소에도 생기기도 하고 복강 안에 어디든 생길 수가 있고요. 자궁벽 안에 생기면 그런 거를 성근증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생리통이 생기는 거는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생리통 있을 때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괜찮아지는데 만약에 이틀 이상 생리통이 심해져서 내가 이틀 이상 혹은 뭐 전체 기간에 걸쳐서 열알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약을 뭐 적절하게 뭐 자주건 아니건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뭔가 자주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리통 약은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리통 약이 보통 진통소염제 있잖아요. 뭐 타이레놀, 뭐 게보린, 이지엔 종류가 많은데 그런 약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합성이 안 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조절을 하는 거지 생리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통이 있는 거면 진통제를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자궁 내막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치료하거나 조절하는 치료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생리통은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스트레스나 혹은 이제 미혼 여성한테 오는 거 말고요. 제일 흔한 원인이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자궁 내막증. 근데 그거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정말 드문 질환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게 식생활, 환경 변화하고 상관이 있고요. 식생활 중에서도 육류에 우리가 이제 옛날보다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먹는 고기가 뭐 들판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자라난 그런 고기인데 걔들이 먹는 사료가 유기농 사료가 아니고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농약, 제초제를 잔뜩 뿌린 그런 사료를 먹고 개들이 크잖아요. 그럼 개들한테 사료를 줄 때 깨끗하게 씻어서 먹이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풀을 자라게 할 때, 옥수수를 자라게 할 때 뿌린 제초제나 농약이 그대로 육류의 지방이나 그런 데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축적된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고스란히 그 농약이나 사료나 항생제나 그런 데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페트, 라면 용기, 그 다음에 뭐 스티로폴 그런 데 있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바로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축적이 되는데 그게 어떤 호르몬의 교란을 가져오면서 자궁 내막증이 생기고요. 자궁 내막증이 생기면서 생리통에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먹는 음식, 뭐 우리가 이제 그릇들, 용기,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마시는 어떤 일회용품들 그런 게 다 정말 생리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적게 노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 주기가 제일 평범한 주기고요. 21일보다 너무 빠르거나 그 다음에 35일보다 늦으면
조금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거고요. 2달 주기로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산부인과에 갔을 때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았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너무 생리를 띄엄띄엄 하게 되면 내막 증식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2달 이상, 혹은 진짜 최대로 3달 이상 생리가 안 하면 무시하지 말고 그때 생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호르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생리할 때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생리 휴가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원인이 다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궁이나 난소나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원발성 생리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종이 있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거나 자궁이나 난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 기간 중에 내 스트레스, 너무 내가 힘들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로 생리통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소염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는다 해서 바로 효과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생리할 때 나오는 통증 유발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하고 관련된 물질이 생리 중에 자궁 내막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진통소염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란딘은 진통소염제가 억제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통이 있으면 내가 생리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아프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을 했다, 아직 아프지는 않다, 그럴 때 미리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프고 나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 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만약에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원인이 어땠든지 간에 미리 약을 드시고, 하루에, 보통 생리통이 하루 이틀 정도 많이 심하거든요. 심한 날은 하루에 3번 그런 식으로 미리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을 드시는 게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피임약은 생리 양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고, 그 다음에 피임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뭐 피임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피임이 필요 없는 뭐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성관계를 안 하는 아가씨들도 생리통이 많이 심할 때 피임약을 드시면 생리 양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면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호르몬에 의한 어떤 질환, 생리통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야제나 뭐 다른 종류의 피임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